카톨릭대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또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치시고 계속 거기서 조교수, 부교수에서 지금 현재 정교수로 서울성모병원외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송 교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방면의 연구와 또 강의 그리고 특히 이제 수술뿐만 아니라 내시경 이런 분야에도 상당한 관심과 지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suprapancreatic lymph node dissection with various ultrasonic energy device로서 아마 에너지 디바이스 종류를 가지고 suprapancreatic lymph node dissection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송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위암 수술을 하는 양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주로 국산 의료기기로 개발된 메디소닉 DU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구가 위암 수술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기존에 썼던 외산 기구와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는 위암 수술에서 빠질 수 없는 기구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대략적으로 10% 이상의 그 수술기를 이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를 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에서도 이 울트라소닉 디바이스의 사용 비중 내지는 중요도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전에 따라서 선호도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글로벌에서 보면 이 복강경 수기에 쓰이는 여러 디바이스들의 그 마켓 성장률이 연평균 6.2%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성장률이고요. 그 중에서도 에너지 디바이스의 성장률은 계속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시아 퍼시픽 마켓에서의 이 복강경 기구나 에너지 디바이스의 발달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의 시장은 연간 2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국내 시장에서의 글로벌 3사, 존슨앤존슨, 메디트로닉, 올림푸스 이 3사가 대부분의 국내 시장에 이 에너지 디바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산 출시에 보면 보죠. 그만큼 쉽지 않은 분야고 프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제품들은 엑시콘의 하모닉 사우텐아이, 또 메디트로닉의 소니시전, 또 올림푸스의 썬더비트, 5S를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서전마다 조금 선호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어떤 제품을 주로 선호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제품을 선호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에서 나온 대화기기의 메디소닉입니다. 보시기에 조금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끝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길이나 이 커브 타입 그 끝부분의 말단의 타입 이런 것은 기존의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세세한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 360도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이 이렇게 꼬이거나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액티베이션 타임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지를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특징적인 건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338g이라고 하는데 기존 제품과 비교해보면은 395, 3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존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은 실제로 너무나 가볍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DU 시리즈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제품인데요. 기존에 있는 액티베이션 버튼이 한 개였던 게 반해서 한 개를 추가했습니다. 이 한 개의 버튼은 소위 말하는 인핸스드 실 모드인데요. 이 하모닉 스칼펠의 사우전 아이에 사용된 그 모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드가 추가된 것이 DU3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수입해드리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일정이라는 장점, 그다음에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들을 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차례 정도의 전인상 시험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소동물 토끼 대동맥에서 버스팅 프레셔를 측정하는 기존에 많이 하는 제품, 이런 평가인데요. 동물 실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아이 로봇에서도 이 돼지 경동맥 결찰 성능 시험을 했는데 한 마리를 하긴 했지만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의동학 케이지에 페이퍼로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여러 병원에서 데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쓰고 있는 병원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손을 꼽을 정도로 아직 많은 병원에 쓰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 병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팬크레스 다이섹션 부분을 한번 비디오로 담아봤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잘리고 블리딩은 없는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세 여자에서 BMI는 24.1이었고 프락시멀 엔트룸 포스테리어에 있는 어얼 캔서입니다. 저는 올림푸스의 라파로스코픽 시스템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델에서는 메디소닉 DU1 시리즈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리버 리트랙션인데요. 저는 V-shape 리트랙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 직전에 마취가 된 다음에 내시경을 해서 ICG 인젝션을 하고 이 ICG 모드를 켜서 확인하고요. 프록시멀 마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린 노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멘텍토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오멘텍토미 할 때 크게 불편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1.5배 정도 빠르게 에디션했습니다. 지금은 레프트 게스트릭 에어리어인데요. 이 어드밴스된 제너레이션이라서 그 전전 모델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차이를 많이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는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 에어리어입니다. 다이섹션을 하거나 이렇게 결차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리를 다이섹션 하고요. 클리핑 한 다음에 역시 메디소닉을 이용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림프로 다이섹션 하고 있습니다. 네. 잘리는 정도, 그 다음에 호구가 얼마나 생기는지, 또 이 블레이드의 스티키니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판크라스 위쪽 부위에 림프노드들을 다이섹션하고 있고요. 기존 제품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이섹션을 했고 이 환자에서는 아주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8A 노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바이스 아테리를 결선하고 디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8A 노드와 9번, 7번 노드 다이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레이드의 커브라든지 두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벌키하거나 사용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리 베인을 결찰하고 있고 디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8번, 9번 쪽을 다이섹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여러 좀 수정이 좀 있긴 했습니다. 기구에 따라서 잘리는 속도가 좀 달라진다거나 조금 블리딩이 유발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 환자 케이스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됐지만 그런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산 의료기기 우리가 사용자를 평가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런 추가적인
보완점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긴 했습니다. 지금은 9번 11P 에어리어 다이섹션, 9번 롤 다이섹션 하고 있고 11P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스플래닛 베인이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도 크게 무리 없이 다이섹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 11P 쪽에도 그린우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올림푸스의 이 ICG 시스템이 그렇게 뭐 아주 100% 만족스럽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 그런 대로 우리가 수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제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수술 중에 내시경을 해서 이 전 케이스에서 다 ICG 프로그레센스 가이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랩트 게스트 아테리를 더블 클릭하고 역시 메디소닉을 이용해서 디비전 하겠습니다. 잘리는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버 1, 넘버 3A 다이섹션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베슬 다이섹션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서 커버처까지 쭉 다이섹션을 하고 아까 설정해 놓았던 프록시멀 마진까지 다이섹션을 하고 스태플을 이용해서 디비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잘 되는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똑같이 액티베이션을 거는데 이 환자는 이렇게 뽀가 많이 끼죠. 뭔가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잘 안 잘렸습니다. 이 끝부분 말단 부위의 끝부분은 잘 잘린 것 같은데 이 중간 부분이 조금 안 잘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자세히 보시면은 시간도 좀 아까 케이스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쭉 다 액티베이션을 걸었는데 잘 안 됐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워낙 에피커시가 좋고 또 빨리빨리 잘 잘리기 때문에 그런 잘 잘리는 제품을 쓰다가 조금 덜 잘린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또 회사에 한번 보내서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계속 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약간 안 잘리니까 약간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막 쓸기도 하고요. 그러다 포기하고 끝부분을만 써서 했더니 중간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끝부분을만 했더니 잘 잘립니다. 근데 사실은 끝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잘 잘려야죠. 특히 오멘텍토미 같은 마이너 프로시저 할 때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 잡아도 잘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고정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이 과연 어떤지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과 좀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케이스에서 5개, 5개, 5개 이렇게 메디스닉 5건, 하모닉 5건, 솔루션 5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오멘텍토미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오멘텍토미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부분하고 오멘텍토미 할 때까지 몇 번 액티베이션 하는지 이 부분을 봤고요. 또 하나는 메이저 베슬들 잘릴 때 얼마나 걸리는지 레프트 개수위 가트리, 개수의 프로의 가트리, 또 라이트 개수위 가트리, 라이트 개수의 프로의 가트리 잘릴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일일이 다 비디오 리뷰해가지고 이 디비전 타임을 통계를 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참고로 저희 펠로우가 좀 눈이 빠지도록 비디오를 열심히 봤는데요. 보면서
차이가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또 하나 본 것은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 연기가 많이 나고 포가 끼죠. 그게 실제로 수술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가 끼는 정도는 수술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면 마일드. 예를 들면 스코프를 닦고 나와야 된다거나 에어를 빼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인터벤션이 필요할 정도가 되면 시비어 이렇게 정의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드의 스티키니스인데 여기 들러붙는 거 블레이드의 스티키니스가 없어야지 또 수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스티키니스 정도도 측정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술 후 30분, 60분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3번 체크를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직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이 블레이드의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하고 이건 아마 정밀 분석에 들어가서 볼 예정입니다. 5케이스씩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우선 임상병리학적인 특성을 보면 세군간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BMI, 코모비티, TNM 스테이지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술 디테일에서 보시면 리컨스트럭션 타입, 림프 다이섹션 차이가 없었고요. 우리가 주되게 봤던 블러드 로스, 수술 시간, 수술하고 나서의 JP 헤모글로빈 수치 등등은 역시 세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술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클라비딘도 2 이상의 합병증 케이스는 세군간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케이스씩 본 결과에서는 비교적 동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되게 봤던 부분인데요. 테이블 4에서 보시면 오멘텍토미 할 때 액티베이션 타임 몇 번이나 액티베이션 했는지인데요. 하모닉은 49, 소니시전은 82, 멜슨은 58 정도로 이 P밸류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없었고요. 또 커팅 스피드에서 메이저 베슬이 잘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인데요. 보면 레프트 게스트 아테리가 3.4초, 3.8초, 3.6초 이런 정도로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호흡가 끼는지 비저빌리티도 봤는데 역시 의미 있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소 하모닉에서 호흡가 좀 많이 끼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몇 번 닦았는지 블레이드는 몇 번을 닦아야 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을 했는데 역시 세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블레이드의 스키니스는 30분, 60분에서 역시 마일드 정도 그렇게 많이 스티키하지 않은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포가 많이 껴서 불편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거 보시면 소니시전인데요. 우리가 주로 봤던 것 중에 이렇게 거즈가 이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개는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생소했는데 국산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R&D 하는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진 제품이 괜찮은지 평가해서 괜찮다, 많이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에 굉장히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메이저 병원들에 와서 우리 제품을 써달라 이렇게 하는 한계가 있고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지원 사업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하고 대화기기가 주관기관 참여기업을 해서 보건사업진흥원의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자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과 개선점을 제안하고 이런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30케이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케이스, 이제 몇 케이스 좀 안 남았는데 11월 말 12월 초까지 인도를 해서 아마 12월 말쯤에는 최종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개선이나 보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로 제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밖에서 지금 부스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종료보고회를 하지만 사실은 이 절차가 있어서 종료보고회라고 이름을 짓고 저희가 여기 정상호 교수님도 오시고 또 몇 분 모셔가지고 우리가 하모니 스칼펠과 같은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개선점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디스커션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핫 디스커션이 돼서 저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본 점은 국산 제품이 우리가 테스트 해보니까 외산 제품에 비해서 인페리어 하진 않다라는 정도를 이제 느끼긴 했는데, 그럼 그 정도 가지고 서른들이 열심히 써주겠느냐? 이거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산 제품은 외산 제품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라 더 좋은 점이 있고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디스커션이 됐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제 의견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 글로벌 3사,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제품을 쓰고 있고 국산화가 갈 길은 굉장히 먼데 단순히 우리가 외국신 차원에서 국산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것만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평가 사업을 계속해서 더 많은 제품들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외국산 제품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점을 찾아서 외국산 제품을 능가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